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현 시국을 바라보는 참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첫 번째 놀라운 건 현재 정국을 바라보는 오늘 대통령이 발표하신 이 인식의 지평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주장들이 거야 입맛대로 입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방탄 법안들을 발의해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나라가 혼란스럽다. 아니, 여야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해결할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당이죠. 야당과 이야기가 안 되면 와서 살아야죠, 국회에서. 그리고 여야 관계에서 어느 집권당 대통령이 야당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리고 야당이 여당 하고 싶은 대로 다 뜻에 따라서 순순히 합니까? 견제 역할을 더 크게 하죠. 그럼 서로 안 좋죠. 왜 한숨 쉬세요? 저 대통령실에 있을 때 한숨 쉬셨잖아요. 쉬십시오. 있을 때요. 아유, 잠깐만 쉬십시오. 자, 설득이 안 되면요, 총리님 정부에서 오래 일을 하셨지만요, 징그럽게 설득해야죠. 청와대 와서, 청와대가 아예 국회 와서 상주해야죠. 저는 적어도 일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여당일 때요, 일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야당 의원님이 90명이 넘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현아별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당 대표는 징그럽다고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와서 아쉽게 하고, 이건 도와달라고도 하고, 저희 주장도 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과제를 추진하려고 할 때 야당이 반대하면 그런 다양한 능력으로 소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게 정부 여당의 능력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못해놓고 야당 탓이다? 그래서 저는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 나라의 법이 모두가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대통령이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저희들이 복귀해야 될 문제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아닙니까? 이런 문제 있으면 나라가 지금 아까 예산 감액되고 이런저런 일로 나라가 어려우면 개헌 발표하고, 헬기 동원하고, 군인들이 소통 차고, 국회 유리창 깨고, 쳐들어가서 의원들 주요 인물들 체포하고, 끌어내고, 급하니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체포하고, 선관위 군인들 가고, 서버 탈취 가능한지 염탐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해서 주장하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까?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대통령 좀 했으면,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바랬던 건요, 어제 군인들 왔는데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 한 60, 70%가 손을 들어요. 여기 계시는 한덕수 총리님, 김범수 청장님 포함 지금 여기도 수사받고 계신 분들 많죠. 우리 경호처 직원들, 기관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하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극단적으로 양측이 도로에서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나 때문에 놀라셨을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나의 지시에 따른 군인, 경찰, 여기 있는 국무원들보다 내가 더 책임이 크다. 책임을 토과한다. 내가 결재하겠다 하고 수사기관에 빨리 나갔다라면 오늘 같은 이런 모습 보였겠습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 국정조사 하면서 이런 걸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근본적인 원인을, 물론 해석을 하는 건 자유이고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 요인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 차장님, 잠시만 끊어주시고요. 저번에 11시 41분경 경찰이 1차 진입을 했을 때 경제부총리로부터 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경찰
경호부대에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질문했죠. 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적법하지 않은 임무라 부대 동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1시 48분 경제부총리가 다시 그 경호처에서 경찰이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가 들어가려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질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가게 뭐 막은 적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2시 54분에 부총리가 다시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일어서서는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국수본에서 인력이 추가 증원되는지 문의하셨죠. 예, 국수본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증원되는지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예, 현 상태에서 뭐 증원된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금 상황들이 그날 체포영장이 진행되는 중에 경제부총리로부터 전화 온 거 아니에요? 그때는 거의 뭐 집행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무리는 안 됐었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공수처에서 중사 이제 내려고 하는 그만하자고 상황이었죠. 하기 일보 시간을 직전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부총리가 차장님한테 그 전화를 하면 어떻게 인식을 하셨습니까? 느끼시기에? 저는 뭐 물리적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 직무대행님의 그 생각 때문에 저한테 전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것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경호처장하고 미리 그 제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생각은 뭐 예, 뭐 경호처장과 또 통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 그 전에 차장님과 통화하기 전에 그 경제부총리가 경호실 처장 그 내용은 통화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네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요. 1월 3일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련 기관 통화 목록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해당 자료가 오늘 전체 회의 종료 전까지 위원장님 좀 도착할 수 있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훈 의원님.